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9번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오늘은 43번째 로쿠꺼 법칙입니다. 이때까지 40강까지 했던 것을 리뷰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십 코칭 주제와 관련된 6강의에 대해서 리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리더십 전문 강사인데 리더십 코칭 관련된 주제가 6개밖에 안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40강 전체가 리더십 코칭에 관련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어떤 그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데요. 좁은 의미에서 그 주제를 리더십 코칭과 관련된 좀 그 주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6강의밖에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살펴보는데 칭찬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지시할 것인가 질문할 것인가 보스형 리더인가 코치형 리더인가 더하기 성장인가 곱하기 성장인가 이끌 것인가 따를 것인가 추종자를 모으는 리더인가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인가 이렇게 좌우 글자의 대칭 글자 숫자도 이렇게 맞으면서 좌우 대칭적인 이런 게 있으면서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인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어떤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 6강의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전체 다가 리더십 코칭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3번째 로쿠꺼 법칙 칭찬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였습니다. 제가 한국 리더십 센터에 갔는데요. 거기에 회장님도 그렇고 전문 교수 전문 코치들은 칭찬하는 문화가 참 인색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회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찬하는 문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회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도 좋지만은 이제 수준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시점에서 전문 코치들은 칭찬보다는 인정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칭찬하고 인정하고는 역시 칭찬보다는 인정이 부작용이 적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칭찬은 좀 외적이고 결과적이고 doing에 관한 것이라면요. 인정은 내적이고 좀 성품적인 이런 부분이고요. 행위의 결과에 대한 것이라면은 칭찬이 이것은 과정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칭찬이 doing에 관한 것이라면은 이거는 being에 관한 것입니다. 외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터치를 해 주는 것이 이렇게 외적인 것보다는 훨씬 그 사람한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칭찬은 좀 일시적인 듯한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인정은 좀 지속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칭찬은 그러니까 아이가 100점을 맞았으면 우리 아들 100점 맞았네 이게 칭찬이거든요. 근데 100점 못 맞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인정은요 어떤 결과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과정에 대한 것이거든요. 우리 아들 시험 앞두고 열심히 하고 있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면은요 그게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알고 나서는 집사람에 대해서도요 집에 오면 옛날에는 칭찬을 이렇게 한 적도 있었지만 요즘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인정의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없고 또 훨씬 더 은은하고 오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상사에 대해서도 뭔가 칭찬을 하고 싶은데 한국 사회에서는 상사에 대해서 칭찬하면 좀 아무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정은 그런 상사든 그 동료든 부하이든 그렇게 무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23번째, 칭찬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예, 칭찬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인정을 많이 쓰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4번째, 지시할 것인가 질문할 것인가 였거든요. 피터 드러크는 과거의 리더는 지시하는 사람이고 현재의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지시가 더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압축 개발형의 시대이고 또 어떤 지식인도 부족했고요. 하기 때문에 이 보스가 그죠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훨씬 또 단기적인 효율성을 추구를 했거든요. 단기적인 효율성을 추구를 하는 데는 지시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많이 뜨고 또 과거에는 어떤 이게 수직 시대였다면요. 지금은 수평 시대이거든요. 수직 시대에는 지시가 맞고요. 수평 시대에는 그죠. 어떤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가 안에 있는 답을 찾아내고 어떤 하게 하는 이런 어떤 질문하는 그런 어떤 코치형 리더가 더 맞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법칙은 보스형 리더인가 코치형 리더인가 였습니다. 사실 24번째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데요. 지시하는 사람은 보스형 리더인 것이죠. 질문하는 사람은 코치형 리더입니다. 미국 고위직 공무원을 교육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와 있던 것이 미국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라고 서베이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 결과가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예, 질문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코치형 리더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코치형 리더, 요즘 코칭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코치형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평시대에는 코칭 리더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코칭 리더가 되어져야 되는데 코칭의 어떤 철학이 있습니다. 코칭은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예요. 전인적인 존재이고 답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는데 어떤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파트너가 되어주는 사람이 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치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요. 경청과 질문입니다. 경청과 질문이에요. 그리고 가끔 메시징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번째 로쿠크 법칙은 더하기 성장인가 곱하기 성장인가 였습니다. 존 맥스웰은 더하기 성장을 하고 싶으면 단순히 따르는 자들을 이끌고 곱하기 성장을 하고 싶으면 열정을 가진 리더를 이끌어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조직의 리더라면 더하기 성장을 하고 싶습니까? 곱하기 성장을 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곱하기 성장을 하고 싶으시겠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열정을 가진 리더를 이끌으라는 거죠. 그런데 열정을 가진 리더를 이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정을 가진 리더가. 나는 열정이 없는데 열정을 가진 리더를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복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제의 법칙의 핵심은 원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열정을 가진 리더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열정을 가진 리더를 이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내가 열정을 가진 리더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은 가만히 두면은 자꾸 처지게 돼 있거든요. 연력학체 이의 법칙, 안트로피의 힘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면은 모든 것은 무질서 상태로 들어가고 자꾸 브레이크 다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게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열정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사명과 비전 그리고 끊임없는 쇄신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말이죠. 비전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분명한 인식을 안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데요. 사명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우리 조직이 왜 만들어졌지? 하는 그 존재 이유거든요. 존재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예. 그게 분명해야지만이, 그죠?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어떤 내가 성취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미션은 삶의 목적이라면은 이것은 삶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 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비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비전을 이루고 나면은요, 미션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도 비전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 조직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미션이 분명하지 않는 개인이나 조직은 비전을 이루고 나면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사람이 방황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미션이 분명한 조직이나 개인은 비전을 이루고 나도요,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미션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은 하나의 중간 거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고 나면은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왔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비전을 이루고 나면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미션이에요. 미션의 성취라니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삶의 목적이니까 이걸 이루기 위한 것들이 비전이라는 거죠. 비전을 다 이루고 나면은 미션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미션과 비전과의 관계고요. 그런데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울타리와 같은 이걸 넘어서면 안 돼요. 옛날에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성처럼 설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버는 데 있어서도 상도의도 없고 그냥 뭐 남을 죽이고 이렇게 그죠? 개처럼 벌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죠? 삶은 어찌 보면 과정일 수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지켜야 되는 어떤 울타리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이 전문 교수님 중에요. 듀퐁에서 근무하셨던 세계적인 화학 기업이죠. 거기서 근무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듀퐁은 핵심 가치가 아니스티, 정직이에요. 정직이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든지 속이려고 한다든지 핵심 가치를 위배하게 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고요. 궁극적으로는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핵심 가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조직의 리더로서 여기에 존재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why가 있어야 돼요. 비전은 what이죠. 무엇이지 않겠습니까? 핵심 가치는 how,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미션, 비전, 코어 밸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을 때 사람은 그죠? 진짜 그 미션 그리고 비전도 불타오를 때마다 그게 분명할 때 사람은 열정이 사그라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런 인력학 제2의 법칙에 해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쇄신을 해야 되는데 육체적 차원의 쇄신, 정신적 차원의 쇄신, 감정적 차원의 쇄신, 그리고 영적 차원의 쇄신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개만 한다고 해서 열정이 솟아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은 이 네 가지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네 가지 차원의 쇄신을 다 할 때 그 공통되는 것이 안에서 The Fire Within, 내면의 열정이 타오른다라고 했습니다. 열정을 가진 리더를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열정을 가진 리더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명과 비전, 핵심 가치 이것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31번째 이끌 것인가 따를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맥스웰은 리더의 영향력은 팔로우들의 저항력보다도 반드시 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지 조직의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리더도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이 팔로우들이 말이죠. 잘 안 도와주고 계속 말이죠. 힘들게 하게 되는 것 때문에 리더도 어떤 지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리더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조직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리더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것도 한 목적이고요. 그런데 리더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팔로워들의 저항력을 줄여주는 거예요. 팔로워들의 저항력을 줄여주면 그만큼 리더의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어떤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리더의 영향력을 키워주든지 팔로워들의 저항력을 줄여주든지. 예. 그래서 이끌 것인가 따를 것인가. 그리고 잘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훌륭한 팔로워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40번째, 추종자를 모으는 리더인가,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인가를 방송을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삶의 지혜와 관련된 주제 20강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좀 잘 다루고 좀 그렇지 않은 것은 좀 건너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